자, 오늘은 새로운 얼굴을 모셔보고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직장 관련한 고민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고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장을 옮기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물어봤을 때 좀 대답도 답답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상담은 아니고요. 네. 그냥 네. 뇌피셜로 아무렇게나 씨부리는 거라서 뭐 이게 정확히 맞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 정도로만.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장 작가님부터 한번. 인간관계도 어렵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좀 힘들어하는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사수는 봤을 때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그 속내는 좀 어떤 사람일까? 신뢰가 되는 상황인지는 좀 오래 보지 못해서 지금은 일을 할 때부터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뭐 그 사람 좀 진실한 편이에요? 평소에? 다른 면은 아예 몰라요? 일할 때 말고는? 네, 아예 몰라요? 성격 아예 몰라요? 성격 아예 말을 안 하셔서. 격가지로 넘어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네, 갈 때 어느 갈 부분을 때.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인지는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물어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건 결론이 나 있는 거죠. 아, 네네. 혼자서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이제 네, 그럼 물어봐야죠. 어떻게 그 직장에서 뼈를 묻을 생각인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럼 뭐 이제 그 직장에서 만약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경우에 그 직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네,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그냥 어디든 갈 수 있으면 상관없다. 그 정도 마음가짐이면은 그냥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결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가서 물어봐야 된다. 정보 알아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겠죠. 왜냐면 이제 세상에는 돈보다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좀 더 많이 비싼 거예요. 물건 하나를 A 물건을 만약에 1,000원을 주고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물건은 만약에 1,000원 뭐 이런 단위가 아니라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단위의 물건이라서 귀중한 자산이라서 그런 자산들은 사람들이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네. 상사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고요. 네. 그 말씀하셨던 그 노하우를 할 만한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일 처리라서 정말 간단한 건데 솔직히 행정 시스템이 전부 그렇잖아요.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가 최소한의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조금 언짢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네. 것조차도 안 알려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말을 해야죠. 뭐 어떡해요. 만약 그게 진짜 맞는 말이면은 뭐 성격상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성격이랑 상관없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야지. 뭔가 하지만 어쩌겠어요. 신입이다 보니까 내가 분위기에서. 모르나라는 생각이 그런 것들 들어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그 과정이 조금 너무 힘들. 마음적으로는 그 사람이랑 대할 때 좀 많이 힘들고 괴로운. 네. 그러면은 정말 싫다면 그 직장을 관두는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잘못 들으면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냥 다 때려쳐라는 좀 맞아. 그렇게 그런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사실 별개의 문제로 계속 한다랑 그만둔다랑 선택지가 두 개 있는 건 분명하죠. 왜냐면 그만뒀을 때 자기 인생이 성취하는 것 없이 그냥 대충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 사람이 감당을 하는 거고 했을 때 괴로움도 리스크인 거고 그렇게 그냥 쉽게 관뒀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 그거 똑같이 리스크인 거니까 자신이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절대 이럴 수 없어 라고 막아두면 자기가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성인이고 이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 맞다나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자기가 뭔가 능력 개발해서 자영업을 시작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뭐 예체능을 한다든가 그냥 어떻게든 갈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어차피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을 대할 때의 자신의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제 나는 그런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해야만 해 라는 건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보를 그냥 쥐고 있으니까 그냥 압도적인 절대 권력자 같은 건데 사실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그 말 맞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노하우 그 정도인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기본적인 행정 처리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보이겠죠. 실제로 저 장난이 어느 정도인 거고 지금 이게 어떤 일인 거고 좀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때려치라라고 한다기보다 때려치는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스스로 선택지를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좀 이렇게 인간의 인간으로 그리고 어떤 곳에 갔더라도 사실
이 문제랑은 아니 관련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말했던 어떤 깐깐한 필살기를 알려주기 싫어하는 스승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좀 더 인간적으로 깊이 교분을 가지면서 자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저랑 맞지 않은 관계로 다른 곳에 가면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건 또 모르죠.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지. 이 사람이 주사위를 1부터 10까지 있을 때 굴렸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인 거냐. 이 사람이 지금 1이 안 좋은 거라고 했을 때 1 정도인 거다. 아니면 여기가 최악인 거니까 다른 데 가면 무조건 나은 건데 사실 다른 데 가봤는데 이 사람이 5 정도였고 4, 3, 2, 1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실제 삶에서 스스로 겪어야 할 당신의 삶인 거니까 이제 제가 뭐 모르는 부분인데 너무 어렵네요. 그쵸. 인생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말 안에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잘 가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무조건 쉬워 아무 고통도 고생도 없을 거야 네 앞날은 창창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기만 할 거야 고통은 없을 거야 이렇게 고난은 없을 거야 이 세상에.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뭐 물론 버티면 괜찮아질 수 있죠. 누구나 이렇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다니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굴든 뭐 좀 짜증나게 하든 그 좀 날카로운 말투든 익숙해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을 그 미래의 그 편안함보다 지금 관둬서 얻을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면 그만두는. 그렇지 않고 좀 더 버텨보겠다 생각하면 버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버티거나 때려치거나 이거 두 개가 답이 아니라 어느 거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잖아요.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거는 또 다른 일 할 수 있는 시작이니까 거기 선택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그만두고 싶어지는데 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좋을까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음,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음, 과장님 같은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슴속에 늘 사표를 품에 두고 언제든 때려치고 나오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서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그렇게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조금 더 길게 간다는 가정하에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은 마음이 편해진다. 그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든 해야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야죠. 그 사람이 뭐. 글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피할 수도 있겠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직접 대면해서 이러한 점이 불편하다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싫다 이러면 정치질을 시작해야겠죠.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별로다라는 증거를 모으는 것도 뭐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그 증거를 사용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능력을 미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못한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할 그게 없다. 자꾸 무력감을 느끼게 되니까 스스로가 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일 뿐이고 뭐 신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A씨가 네. 그분에게 영향을 미칠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뺨을 칠 수도 있고 칼로 찌를 수도 있고 뭐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정말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느껴지는 건 자신에 대한 무력감 뿐이죠. 그렇죠. 말 네. 맞다나 칼로 찌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신한테 돌아오는 리스크들 그쵸. 그것들을 이제 감당하는 거고 이제 자신의 선택에 그렇죠. 대해서 감옥을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10년 이렇게 썩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에 합당하는 대가가 있을 뿐이지. 네, 세상은 네. 게임도 아니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두는 것도 그 선택의 일부고 버티는 것도 그 선택의 일부인데 뭐 우리 A씨는 이제 버티면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 굳이 조언을 드리자면 너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나도 너한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조금씩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작게 한다면은 이제 할 말을 좀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생이란 건 기본적으로 실패를 전제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받아들여지 않을 이게 수 있죠. 신입이라서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실패할까봐 말을 좀 망설여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수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시나리오를 써보자면은 내가 미천한 지식으로
이게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질렀어. 맞아요. 네. 너 이 맞아요, 새끼 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했어 라고 했는데 네. 사실 내가 신입이라서 몰랐던 거고 그게 정말 딴 거였어. 그래서 정말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실수로 넘어가서 앞으로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냥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거기서 더 문제가 커져가지고 뭐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실수를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네. 운 좋게 어떤 실력을 가지고 거기서 들어간 것 자체도 굉장히 당연한 일은 아닌 거고 성공하는 게 분명히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성공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발목 한번 삐끗하면 사람이 넘어지는 건데 자기가 무슨 수능 500점 만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탈 한번 나면은 훅 하는 게 인간인 건데 그냥 저번 주에 대학교 실패했을 네. 때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뭐 잘못해서 성실을 못 이겨서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 아버지 때의 세대나 이전 세대의 사람들도 무수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네,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라고 했지만 그 고통 자체는 이제 각자의 몫이지만 삶이란 그런 거죠 사실. 벌써 힘들어지네요. 그리고 고민을 덜려고 좀 같이 고민을 나눠봤는데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나 젊었을 시절, 사회초년생 시절에서 뭔가 고민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그 고민을 이겨낸다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삶에서 어떤 진리나 해답을 얻기 전까지 그 중간 과정, 성장의 과정 있잖아요. 그 성장의 과정에서는 이전의 고민을 덜어냈다라는 건 더 큰 고민을 알게 됐다. 라서 이 더 큰 고민 때문에 사실 그 이전의 고민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잊혀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 큰 통증으로 통증을 잊는 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걸 대입한다면 이제 미치광이겠지만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나 더 큰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줄 알았으니까 사실 저건 사소한 거야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돼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인생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은 사실 늘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에 그래서 말했듯이 네, 인생은 고통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게 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당신이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 나오면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격이 삐뚤어진 데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는 A씨가 그렇게 자꾸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히려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좀 더 편안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버티기 힘들면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을 그냥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아도 훨씬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조직에 들어가서 말단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부당하다 이러면 그냥 그 일을 안 해버리면 어차피 조직에서 일은 굴러가고 책임 같은 건 점점 커져서 불어나게 될 텐데 말단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냥 못해버리면 그래서 윗사람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왜 못했어? 저 인간이 저 인간이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맞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부분의 문제에서 말단이 너무 이렇게 건방지게 나가면 보통은 난 때려치고 나갈 거야 라는 말로 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공격 옵션 정도로 그냥 생각 정도만 해두는 걸로. 그리고 그렇게 네.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물론 어렵겠죠. 네. 막 일을 하고 당장 눈앞에 사람이 있고 일을 시키는데 그 주어진 일을 못하는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스트레스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 그럴 거고 그런데 그게 막 인생에서 그렇게 엄청 중요하다 내가 이걸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아 그래 나 못해 안 가르쳐줬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만큼만 할게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물론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도 전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완전 막 인생은 고통이다. 오히려 이렇게 고민을 말했는데 고민을 막 안겨줘요. 막 직장이 힘들다고 왔는데 당연해 삶은 고통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더 힘들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쉽지 않죠. 힘드시면 이제 옆으로 가셔도 됩니다.